내 팔 부러졌어. 조직원들이 룸 안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지만 그들이 마주한 건 상상도 못한 지옥이었습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그는 하윤의 아버지를 때리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연약한 딸이라고 생각했던 하윤은 사실 707 특수부대 중령 출신의 인간 병기였습니다. 젓가락, 물병, 찻주전자까지 모든 것이 치명적인 무기로 변했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조폭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10여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한 여자에게 순식간에 쓸려나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본 것은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조폭들과 태연하게 식사를 마저하는 가족의 모습. 하지만 이 충격적인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더 큰 위험이 그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버지, 오늘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 딸이 잔 올려요. 이하윤이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한정식집 룸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이진석은 딸의 말에 얼굴이 붉어지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다들 먹고 살자고 한 일인데. 형도 말 좀 해봐요. 아버지가 우리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입만 꾹 다물고 있지 말고. 하윤의 남동생 이하준이 형을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누나 말이 맞아요. 아버지, 오늘만큼은 주인공이시니까 맘껏 누리세요.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준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진석의 아내가 남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애들 말이 맞아요. 우리 딸하고 아들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는데 그냥 쑥스러워하지만 말고 받아요. 어서. 알았네. 그래야겠어. 이진석이 환하게 웃으며 소주잔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건배를 하려는 순간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 새끼야. 어딜 봐. 눈 안 깔아? 진짜 짜증나게 구네. 여기서 담배 좀 피우면 어때서? 우리가 돈 냈는데. 거친 목소리들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윤이 기분이 잡쳤다는 듯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이 진짜.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좋은 날에. 하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다. 오늘은 아버지 날이니까 우리끼리 좋게 끝내자. 신경 쓰지 마. 하윤이 애써 참는 얼굴로 차분하게 말하며 다시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복도의 소음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어쭈. 어디서 늙은이가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야, 너 뭐야? 나 지금 기분 안 좋거든? 어디 소속이야? 이진석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아버지, 제가 같이 갈게요. 밖이 좀 시끄러운데. 하윤이 일어나려 했지만 이진석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이진석이 룸을 나서자마자 복도에서 더 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이 할아버지가 지금 우리한테 시비 거는 거야. 어디서 지나가면서 사람을 훑어봐. 눈 안 깔아? 하윤이 불길한 예감에 번개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준과 어머니도 불안한 표정으로 문을 바라봤습니다. 누나, 아버지 괜찮으실까? 너희는 여기 잠깐만 있어. 하윤이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문신을 한 남자들 서너 명이 이진석을 위협적으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이진석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야, 영감. 늙었으면 늙은이답게 곱게 다닐 것이지 뭘 쳐다봐.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한 것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진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남자들의 태도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지나가려고? 그냥 지나가는 놈이 사람을 그렇게 빤히 쳐다봐? 꿇어. 하윤이 천천히 다가가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혹시 실수한 게 있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뭐야, 딸이야? 미인이네. 담배를 피우고 있던 덩치 큰 남자가 하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흘끔 쳐다봤습니다. 바로 마동철이었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께서 무례한 일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좋은 날이라 저희가. 하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동철이 비웃으며 담배 연기를 하윤의 얼굴 정면에 후 뿜으며 웃었습니다. 사과? 하하, 사과하면 다 끝나나? 이 영감이 날 기분 나쁘게 쳐다봤는데. 하윤이 속은 부글거렸지만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면 기분이 풀리시겠습니까? 마동철이 갑자기 표정을 싹 굳히며 차갑게 바꾸고 이진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늙은이가 뭘 쳐다봤는지 똑바로 말해봐. 왜 째려봤냐고. 이진석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쳐다봤습니다. 마동철이 이진석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끝까지 거짓말을 하네. 어른이면 어른답게 솔직해야지. 그 순간 마동철의 손이 이진석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아버지. 하윤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윤의 눈빛이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른 대접받고 싶으면 똑바로. 마동철이 다시 손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하윤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마동철의 손목을 거꾸로 꺾는 소리가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음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마동철이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윤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마동철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룸 안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야, 이 미친년이. 형님, 괜찮으십니까? 조직원들이 눈이 뒤집혀 룸 안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10여 명의 남자들이 주먹을 쥐고 하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윤이 가족들을 등지고 테이블 위에 쇠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목에 젓가락이 정확히 꽂혔습니다. 으악! 두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하윤이 물병으로 그의 관자놀이를 내려쳤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하윤은 방금 끓인 뜨거운 찻주전자를 집어들고 그들의 얼굴에 그대로 뿌렸습니다. 뜨거워. 내 눈. 나머지 조직원들이 이 광경에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윤이 마동철의 부러진 팔을 테이블 모서리에 체중을 실어 눌러 고정시켰습니다. 으악! 팔 부러졌어. 마동철이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하윤이 마동철의 귀에 대고 얼음장처럼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누구한테 손을 댄 거야? 우리 아버지께 사과해. 당장. 이 미친년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하윤이 눈 하나 깜짝 않고 마동철의 팔을 부러뜨릴 듯 더 세게 눌렀습니다. 알겠어. 할게. 사과할게. 마동철이 고통과 굴욕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이진석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마동철의 이마에서 식은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윤이 휴지로 손을 닦으며 마동철을 놓아주고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진석의 바닥에 떨어진 부러진 안경을 주워서 아버지께 건네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괜찮다.
하윤이 너는 이진석이 딸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받아 썼습니다. 하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주잔을 다시 들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 다들 잔 드세요. 다시 건배할까요? 가족들이 공포 영화라도 본 듯 멍한 표정으로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조직원들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룸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다. 전부 꼼짝 마. 손머리 위로. 경찰관들이 룸 안의 광경을 보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닥에는 덩치 큰 남자들이 널브러져 있고 한 가족은 태연하게 식사를 계속하려는 참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누가 신고한 겁니까? 경찰관이 황당하다는 듯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하윤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신고했습니다. 가족 식사 중이었는데 저분들이 먼저 들어와서 아버지를 폭행하고 시비를 걸어서 정당방위했습니다.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진 조직원들과 너무나 멀쩡한 하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니, 아가씨. 이 모든 사람들을 혼자서 다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네. 아버지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하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식당 주인이 경찰관에게 다가와 어쩔 줄 모르며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저도 봤습니다. CCTV에 다 찍혔어요. 저 아가씨 말이 맞아요. 진짜 정당방위였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CCTV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하윤이 가족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다시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년퇴직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 잔 받으세요. 이진석이 딸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론 든든하고 뿌듯한 표정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룸 안에는 깡패들의 끙끙대는 신음소리와 함께 평범한 가족의 건배 소리가 이상하게 어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동철이 붕대를 감은 팔을 부여잡고 조직원들 앞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 나 그 계집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꼴이 났냐고. 형님, 깁스하신 팔은 좀 어떠십니까? 조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게 지금 비가 오려나 부러진 뼈마디가 욱신욱신 쑤셔 죽겠다고. 마동철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집안 싹 다 밟아버려야 돼. 감히 우리 마동철이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 예, 형님. 어떻게 손을 쓸까요? 일단 그 영감탱이 돈줄부터 싹 다 끊어버려. 퇴직금? 그거 한 푼도 못 만지게 손을 써. 마동철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집애 어미가 한다는 꽃집? 당장 가서 쑥대밭으로 만들어놔. 바로 오늘. 한편 이진석이 은행 창구에서 직원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 날짜로 나온다던 퇴직금이 왜 안 들어온 겁니까? 무슨 일이에요? 이진석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본사 전산상에 오류가 발생해서 지급이 일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은행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류라뇨? 내가 이 회사에서 30년 넘게 먼지 먹어가며 성실히 일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오류가 있다는 겁니까? 그게 정확한 사유는 저희도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 본사에서 재검토 중이라고만 해서. 이진석이 기가 막힌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시각 하윤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꽃집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 서너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머, 어서 오세요.
어떤 꽃 찾으세요? 선물하시게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꽃, 꽃은 무슨 놈의 꽃이야. 장사 끝났어. 남자 하나가 화분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머, 손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이러세요? 어머니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어제 우리 형님 팔 부러뜨린 그 미친년 어미 맞지? 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서 시침 잃을 때 그 독한 년 때문에 우리가 어제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당신. 남자들이 진열된 꽃들을 마구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제발 그만해요. 내 꽃들. 왜 남의 가게 와서 이러세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렸지만 남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끄럽고 내 그 잘난 딸년한테 똑똑히 전해. 우리 함부로 건드린 대가가 어떤 건지 똑똑히 기억하라고. 남자들이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서야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 널브러진 꽃들을 보며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윤이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고 급히 꽃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게 다 뭐예요? 웬일이야? 하윤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하윤아, 흑흑. 이게 다 뭐야? 우리 꽃들 어떻게, 대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어머니가 하윤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하윤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마동철의 보복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집에 가 계세요. 나머진 제가 다 처리할게요. 하윤아, 너 혹시 어제 식당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요. 하윤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암호화된 채팅창을 열었습니다. 기드온, 온라인에 있어?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당연하지. 언제나 대기 중. 무슨 일이야, 퀸? 마동철이라고. 요즘 뜨는 신흥 조폭 보스라는데 알아? 아, 마동철. 들어봤어. 왜? 그놈이 사고 쳤어? 그놈 조직 정보가 전부 필요해.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 자금 루트, 핵심 인물들까지 싹 다. 까다롭네. 가격은? 평소대로. 두둑하게. 좋아. 30분. 자료 정리해서 보내줄게. 근데 조심해, 하윤. 그놈들 즐기기로 유명해. 하윤이 채팅창을 닫고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군용 배낭에 필요한 장비들을 챙겨 넣었습니다. 30분 후 받은 정보를 확인한 하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불법 카지노가 핵심 자금줄이군. 하윤이 카지노 건물 옥상 환기구 앞에 도착했습니다. 환기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버실에 도착한 하윤이 노트북을 꺼내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기드온, 서버실 진입했어. 좋아. 서버 화면 바로 공유해줘. 하윤이 노트북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접속 확인. 완벽해. 10분이면 여기 시스템 전부 마비시킬 수 있어. 좋아. 그리고 오늘 나가는 현금 수송 루트도 전부 교란시켜줘. 훗. 말 안 해도 이미 하고 있지. 오늘 밤 수송차들 전부 엉뚱한 곳으로 배달 갈 거야. 하윤이 서버실을 나와 몰래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컴퓨터 앞에 앉은 하윤이 기드온과 채팅을 계속했습니다. 하나 더. 마동철이네 마약 거래 현장 정보도 줘. 오늘 밤 11시. 부두 3번 창고. 근데 그건 왜? 그 정보 경쟁 조직이랑 경찰한테 동시에 흘려. 와우. 완전 불꽃놀이겠네. 재미있겠어. 바로 처리할게. 하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동철이 부하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카지노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서버가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복구도 안 돼요. 그리고 현금 수송차들도 전부 엉뚱한 곳으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젯밤 마약 거래 현장에 경찰이랑 독사파 놈들이 동시에 들이닥쳐서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마동철이 책상을 뒤엎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 이 계집애가 감히 우리 뒤통수를 쳐? 당장 애들 전부 소집해. 그년 집으로 간다. 그날 밤 마동철이 정예 조직원 20여 명을 이끌고 하윤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틀림없어? 저 집이야? 네, 형님. 주소 확인했습니다. 좋아. 들어가서 늙은이들이고 뭐고 가족들부터 싹 다 잡아. 마동철이 이를 갈며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마동철이 현관문을 발로 차며 들어갔습니다. 형님, 아무도 없습니다. 집이 비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가 맞는데 쥐새끼처럼 빠져나갔나? 바로 그때 거실 소파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망 안 갔어. 기다리고 있었어, 너희들. 하윤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전현, 저기 있었네. 어둠 속에 숨어 있었어. 조직원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마동철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내년 혼자냐? 내 어미랑 아비는 어디다 숨겼어? 마동철이 이를 갈며 물었습니다. 그건 네가 알 필요는 없어. 하윤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진짜 끝까지 우리 속을 긁네. 마동철이 조직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해? 당장 전현 잡아. 오늘 여기서 다 죽여버려. 하윤이 거실 중앙에 서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윤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조직원들이 현관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찾아. 그년 어디 숨었어? 첫 번째로 들어온 조직원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실 천장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커? 뭐야, 이 연기. 눈 매워. 콜록콜록. 조직원들이 기침을 하며 눈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온 조직원이 부엌 쪽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바닥에 설치된 올가미에 발목이 걸렸습니다. 으악, 내 발목. 조직원이 거꾸로 매달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다 뭐야? 함정이다. 속았어. 마동철이 뒤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조직원이 침실로 향하자 벽에서 최루액이 분사되었습니다. 아, 눈이 타는 것 같아. 살려, 숨을 못 쉬겠어. 조직원들이 바닥에 쓰러져 몸부림쳤습니다. 연기로 가득 찬 어둠 속에서 방독면을 쓴 하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조직원의 목 뒤를 정확히 때려 기절시켰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냐고. 나와. 남은 조직원들이 허공에 주먹을 휘둘렀지만 하윤은 이미 그들 뒤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조직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며 제압했습니다. 세 번째 조직원이 하윤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하윤이 옆으로 피하며 그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으악, 내 팔.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조직원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남은 조직원들이 공포에 질려 출입구 쪽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형님, 안 되겠어요. 이 집 완전 함정이에요. 도망쳐요. 하지만 하윤이 이미 출입구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어딜 그렇게 급히 가려고? 하윤의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마동철이 뒷문으로 혼자 도망치려 했습니다. 이 미친년,
내가 너 잡으면 두고 봐. 마동철이 뒷마당을 거쳐 주차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자신의 차에 도착한 마동철이 시동을 걸려 했지만 엔진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뭐야? 왜 시동이 안 걸려? 이 고물차가. 마동철이 핸들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차 보닛이 열려 있는 것을 본 마동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소용없어. 내가 미리 손을 좀 써뒀거든. 하윤이 주차장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마동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네가 알 필요 없어. 하윤이 마동철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마동철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하윤이 그의 손목을 잡아 뒤로 꺾었습니다. 으악! 내 손목. 마동철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윤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마동철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자, 이게 뭔지 알아? 뭐야 그게. 뭔데? 내 놈이 저지른 모든 범죄 증거. 불법 장부, 마약 거래 내역, 돈 세탁 계좌까지 싹 다. 마동철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걸. 입 벌려. 하윤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입 벌리라고 했어. 하윤이 마동철의 턱을 잡아 강제로 입을 벌리고 USB를 넣었습니다. 삼켜. 미쳤어. 너 제정신이야. 이런 걸 어떻게 삼켜. 그럼 죽든가. 삼키든지 아니면 여기서 죽든지. 선택해. 하윤의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습니다. 마동철이 울먹이며 USB를 삼켰습니다. 30분 후 길거리에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동철과 조직원 20여 명이 모두 끈으로 묶인 채 가로등 아래 일렬로 누워 있었습니다. 각자의 가슴에는 조폭, 불법 카지노, 마약 거래라고 적힌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윤이 공중전화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좀 하려고요. 구동 가로수길에 웬 조폭들이 줄줄이 묶여 있어요. 빨리 와보셔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뉴스에서 같은 소식을 다뤘습니다. 신흥 조폭 마동철 일당 일망타진, 불법 카지노와 마약 거래 증거 다량 발견, 그리고 바로 이어서 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어제 한정식집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식당 CCTV 영상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하윤이 조직원 10여 명을 혼자서 제압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이 화면 속 여성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하윤이 아파트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진석이 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윤아, 이제 다 끝난 것 같다. 조용해지겠지. 네, 아버지. 그러길 바라야죠. 그런데 하윤이 너 정말 괜찮은 거냐? 네가 한 일인데. 이진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하윤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어젯밤 사람들을 제압할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아버지, 저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잠깐만요. 하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편 국정원 건물 지하에 있는 비밀 사무실에서 그림자라 불리는 차장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하윤의 CCTV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그림자가 중얼거리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모니터에 하윤의 상세한 신상 파일이 떴습니다. 이름 이하윤, 나이 30세, 전직, 707 특수임무대대 중령. 그림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화면에 빨간 글씨로 된 기밀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작전명 화이트 샌드. 8년 전 중동 작전. 유일한 생존자 이하윤. 그림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8년 전 그때 그년이란 말인가. 그림자가 떨리는 손으로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보안팀장,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들어와. 당장. 잠시 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차장님 부르셨습니까? 과거의 유령이 다시 나타났어. 그림자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화면 속 이 여자. 이하윤. 즉시 제거하라. 알겠습니다. 차장님. 보안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그림자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알지? 8년 전 화이트 샌드 그 일이 세상에 알려져서는 절대 안 돼. 보안팀장이 문을 닫고 나가자 그림자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하윤, 설마 네가 지금껏 살아있을 줄은 몰랐다. 그림자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하윤은 아직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진짜 위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8년 전 중동 분쟁 지역의 작전 기지에서 이하윤 대위가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하윤 대위, 장비 점검은 다 끝났나? 강민준 소령이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소령님. 모든 장비 이상 없습니다. 언제든 출발 가능합니다. 하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하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얼굴이 굳었어.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리가 훈련한 대로만 하면 못할 작전은 없잖아.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윤이 안심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작전 브리핑실에서 민준이 팀원들 앞에 서서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한다. 작전명 화이트 샌드. 우리의 목표는 적진에 고립된 VIP 과학자를 신속하게 구출하는 게 목표다. 팀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김상사, 폭파 장비는 확실하게 준비됐나? 네, 소령님. 문제 없습니다. 김상사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일병, 통신 장비는? 보고 드립니다. 완벽합니다. 박일병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민준이 하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하윤 대위, 이번엔 특히 네가 부팀장이니까 혹시라도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네가 팀을 이끌어야 한다. 알겠나? 소령님, 그런 불길한 말씀은 왜 하십니까? 허허, 그냥 만에 하나 하는 말이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민준이 웃으며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자, 긴장들 풀고 우리 모두 웃는 얼굴로 무사히 돌아가자. 팀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헬기가 작전 지역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조종사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팀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들 들었지? 계획대로 신속하게 움직인다. VIP를 확보하면 지체 없이 바로 퇴출 지점으로 이동한다. 네, 알겠습니다. 팀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팀은 어둠을 틈타 목표 건물로 접근했습니다. 민준이 수신호로 작전 개시를 알렸습니다. 하윤이 1층을 담당하고 민준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VIP 확보했습니다. 2층 이상 없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려왔습니다. 좋아. 전원 철수 개시. 퇴출 지점으로 이동한다. 팀원들이 VIP 과학자를 호위하며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VIP는 50대 중반의 마른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VIP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안전한 곳까지 모실 테니 그때 가서 인사하시죠. 민준이 VIP를 부축하며 웃었습니다.
팀은 예정된 퇴출 지점인 협곡으로 향했습니다. 소령님, 전방에 퇴출 지점이 보입니다. 김 상사가 쌍안경을 들여다보며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협곡 상공에는 아군 헬기 대신 검은 헬기 2대가 떠 있었습니다. 잠깐, 저건 우리 헬기가 아닌데요? 기종이 다릅니다. 박일병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 모두 경계 태세. 바로 그때 협곡 양쪽에서 총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매복이다. 전부 엄폐해. 민준이 소리치며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검은 전투복을 입은 용병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PMF입니다. 저놈들 용병 부대입니다. 하윤이 외치며 VIP를 끌고 엄폐물 뒤로 숨었습니다. 젠장, 정보가 새어나갔어. 우리가 올 줄 알고 기다린 거야. 민준이 분노하며 응사했습니다. 용병들의 수는 팀원들보다 3배나 많았습니다. 소령님, 적 화력이 너무 거셉니다. 탄약이 거의 다 떨어져 갑니다. 김 상사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민준이 주변을 둘러보며 유일한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협곡 아래쪽에 작은 수로가 보였습니다. 하윤, 저기 아래 수로가 보이나? 네, 보입니다. VIP하고 그쪽으로 당장 빠져나가. 그럼 소령님은 어떡하십니까? 하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하윤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하윤, 내 말 잘 들어. 넌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소령님, 그리고 우리 내부에 쥐새끼가 있어. 이 작전이 이렇게 완벽하게 새어나간 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돌아가면 그 쥐새끼를 반드시 찾아내라. 민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나한테 약속해, 하윤. 꼭 찾아낸다고. 네, 소령님. 하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VIP를 하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분을 무사히 본국까지 부탁한다. 민준이 주머니에서 수류탄을 꺼냈습니다. 소령님, 지금 뭐 하시려는 겁니까? 그 수류탄은? 하윤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내 명령이다. 어서 가라. 지금 당장. 민준이 하윤과 VIP를 수로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하윤이 VIP를 끌고 수로로 뛰어내렸습니다. 물속에서 고개를 돌려본 하윤의 눈에 끔찍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수류탄 안전핀을 뽑고 용병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안 됩니다. 소령님. 하윤이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협곡이 흔들렸습니다. 하윤이 VIP를 끌고 수로를 따라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일 후 본국으로 돌아온 하윤이 상관들 앞에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VIP 구출 임무 완수. 생존자는 이하윤 대위와 VIP뿐인가. 아무튼 이하윤 대위의 공로가 크다. 상관이 하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윤의 마음속은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소령님을 버리고 도망쳤다.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 훈장 수여식에서 하윤이 무대에 섰습니다. 이하윤 대위, 이번 국가를 위한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하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마지막 모습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하윤이 홀로 군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남긴 낡은 군번줄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저만 살아서 죄송합니다. 하윤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그 쥐새끼, 제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반드시요. 하윤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윤은 몰랐습니다.
그 쥐새끼가 8년 후 자신을 제거하려 할 줄은. 작전 종료 일주일 후 군 본부 감찰실에서 하윤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감찰 책임자였던 그림자였습니다. 이대위, 보고서 말이야. 내가 다시 꼼꼼히 읽어봤는데 말이지. 그림자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정보가 유출됐다는 확실한 증거라도 있나? 퇴출 지점에 용병들이 미리 매복해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가 아니면 뭡니까? 하윤이 주먹을 쥐며 강하게 말했습니다. 즉, 그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 우연이라고요? 그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용병 부대가 나타난 게요?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림자가 한숨을 쉬며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대위, 큰 작전 치르고 스트레스 받은 건 이해하는데 망상이랑 현실은 구분해야지. 지금 망상이라고 하셨습니까? 하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민준 소령님이 마지막 순간에 제게 똑똑히 말씀하셨습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고요. 강민준 소령? 그림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사실 이번 작전의 진짜 문제는 그 강민준 소령이었어. 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림자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감찰 분석 결과 강민준 소령의 작전 지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 그림자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충분한 정찰도 없이 섣불리 퇴출 지점으로 이동한 게 이번 작전 실패의 원인이야. 그런 말 마십시오.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하윤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소령님은 그 누구보다 완벽한 지휘관이셨습니다. 그림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대위,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곤란해. 무슨 뜻입니까? 계속 군 생활하고 싶으면 보고서를 수정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림자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면 불명예 전역도 각오해야지. 알아들어? 하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충고야. 이대위를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그림자가 서류를 덮으며 일어났습니다. 며칠 더 생각해보고 다시 와. 현명하게. 다음 날 하윤이 VIP 과학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박 박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작전 당시 상황을 그대로 증언해 주세요. 하윤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박 박사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이대위. 그날 일은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박사님, 정신 차리세요. 분명히 용병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파서. 박 박사가 피하는 듯한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하윤이 박 박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사님, 강민준 소령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스스로 희생하신 거 두 눈으로 똑똑히 보셨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그만합시다. 박 박사가 하윤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듯 자리를 떴습니다. 혼자 남은 하윤이 무력감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하윤이 다시 감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현명한 결심은 했나? 그림자가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하윤이 군복 계급장을 떼어내며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전역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현명한 선택이야. 그림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둬. 오늘 여기서 나눈 이야기, 그리고 작전 내용은 군 기밀이야. 함부로 입 밖에 냈다간. 하윤이 그림자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꼭 밝혀질 겁니다. 반드시.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두지 않아. 그림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녁 후 하윤이 작은 원룸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정보 사이트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윤이 민준의 복수를 위해 배우를 찾으려 했지만 모든 자료가 막혀 있었습니다.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기밀 문서입니다. 컴퓨터 화면에 계속 같은 메시지만 떴습니다. 과거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봐도 모두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하윤이 휴대폰을 벽에 던지며 좌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윤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포기하자. 하윤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소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힘이 없네요. 하윤이 서랍에서 민준의 낡은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군번줄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랍 맨 깊숙한 곳에 군번줄을 넣어두었습니다. 8년이 흘렀습니다. 현재 하윤이 아파트 앞 주차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이상한 물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윤이 몸을 숙여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하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건 특수탄 탄피.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8년 전, 그때 그 용병들이 썼던 탄피야. 하윤이 급히 휴대폰을 꺼내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 당장 집에서 나오세요. 뭐? 하윤아,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묻지 마시고 어머니랑 하준이 데리고 지금 당장 나오세요. 하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호텔 로비 아시죠? 거기로 오세요. 지금 당장. 전화를 끄는 하윤이 기드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드온, 긴급 상황. 당장 쓸 수 있는 안전가옥 필요해.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알았어. 준비됐어. 주소 보낼게. 하윤이 가족들과 합류한 후 안전가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진석이 물었습니다. 하윤아, 아빠가 지금 무슨 영문인지 알아야지.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버지, 과거의 적들이 절 찾아왔어요. 하윤이 백미러를 보며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8년 전에 끝난 줄 알았던 일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가족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윤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민준의 군번줄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안전가옥 거실에서 하윤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기드온과의 암호화된 채팅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기드온, 8년 전 화이트 샌드 작전 관련 자료 전부 털어줘. 하윤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8년 전? 그거 S급군 기밀이잖아.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까다로워. 기드온의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당시 감찰 책임자, 그놈이 누군지도 알아봐줘. 당장. 알았어. 잠깐만. 잠시 후 기드온이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찾았다. 당시 감찰 책임자는 김태수라는 사람이야. 하윤이 파일을 열어보니 그림자의 실명과 사진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국정원 차장식이나 달고 있네. 하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 그 쥐새끼가 틀림없었어. 한편 국정원 지하 사무실에서 그림자가 부하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하윤이 안전가옥으로 숨었다고? 그년을 놓쳤단 말이야? 네, 차장님. 쥐새끼처럼 빠져나가서 지금은 추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럼 쥐구멍에서 기어 나오게 만들어야겠군. 그림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 걔한테 제일 약한 고리가 그거잖아. 남동생을 믿기로써 그림자가 책상에서 폐공장 사진을 꺼냈습니다. 불법 도박 혐의로 체포됐다고 경찰인 척 연락해. 그리고 이곳으로 유인해서 처리해. 다음 날 오후 이진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진석 씨 본인 맞으시죠? 여기 경찰서입니다. 네, 맞는데요. 경찰서라니 무슨 일로? 이진석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드님, 이하준 씨가 불법 도박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 하준이가 도박이라니요. 이진석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자세한 건 서해 와서 얘기하시죠. 지금 경찰서로 와서 신원 확인부터 해주셔야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이진석이 급히 하윤에게 달려왔습니다. 하윤아, 하윤아, 큰일 났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진정하세요. 하준이가, 우리 하준이가 도박장에서 잡혔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 하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하준이 그런 애 아니잖아요. 걔 도박 안 해요. 나도 알아. 그런데 경찰이 직접 전화했다니까. 이게 그럼 뭐야? 이진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윤이 휴대폰을 들고 하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하준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하준아, 너 어디야? 괜찮아? 누나, 나 좀 도와줘. 이상한 사람들이 나를 잡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윤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 신호만 들렸습니다. 이진석이 하윤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윤아, 빨리 경찰서에 가자. 어서. 아버지, 이건 함정이에요. 함정? 함정이 다 무슨 소리야? 내 동생이 저렇게 위험에 빠졌는데. 하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함정인 걸 알면서도 가족을 구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어머니랑 꼭 같이 계세요. 절대 나오지 마세요. 하윤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 혼자 가야겠어요. 하윤아, 그게 무슨 소리야? 위험해. 그러니까 저 혼자 가야 해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하윤이 가방에서 장비들을 꺼내 챙겼습니다. 하준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누나, 공단 폐공장으로 오래. 제발, 누나 혼자 와야 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하윤이 폐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이미 오래전에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하윤이 조심스럽게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준아, 이하준, 어디 있어? 하윤이 소리쳤습니다. 누나, 나 여기야, 2층. 하준의 목소리가 2층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윤이 계단을 올라가려는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윤이 재빠르게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하윤, 역시 네가 올 줄 알았지. 8년 만인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전투복을 입은 용병들이 공장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이라 잊었나? 8년 전 그 뜨거운 협곡에서 만났던 거 기억나시나? 용병 리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윤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그때 그놈들이었어. 하윤이 공장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1층에는 큰 기계들이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2개였습니다. 하윤이 바닥에 있던 철근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용병이 하윤을 향해 총을 쏘았지만 하윤은 이미 기계 뒤로 숨어 있었습니다. 하윤이 철근을 던져 용병의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으악! 두 번째 용병이 옆에서 나타났지만 하윤이 기계를 발로 차서
그를 깔아뭉갰습니다. 인연이 세 번째 용병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윤이 용병의 손목을 잡고 뒤로 꺾으며 칼을 빼앗았습니다. 30분 후 하윤이 용병 리더를 붙잡고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말해. 누가 시켰어? 하윤이 칼끝을 용병의 목에 대며 물었습니다. 국정원. 김태수 차장이 시켰다. 용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8년 전 화이트 샌드 작전도 그놈이 정보를 팔았나? 그렇다. 하윤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역시 그 쥐새끼였어. 국정원 사무실에서 그림자가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차장님, 투입됐던 용병팀이 전멸했습니다. 뭐? 전멸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림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하윤, 그 계집애 혼자서 15명을 전부 다 처리했다고? 네. 믿기 어렵지만 현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림자가 의자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8년 전보다 더 괴물이 돼서 돌아왔군. 차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플랜 B다? 언론부터 움직여. 이하윤, 그년을 당장 군 기밀 유출 혐의자로 만들어. 그림자가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8년 전 이하윤의 전역을 도왔던 놈들 리스트야. 이놈들까지 싹 다 처리해. 한편 하윤이 용병 리더에게서 뺏은 위성 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부에서 김태수라는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구야? 그림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이네, 김태수? 아니, 그림자 차장이라고 불러야 하나? 하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하윤, 네가 어떻게... 많이 놀랐나 보네. 네가 보낸 장난감들은 내가 다 처리했어. 인연이 지금 네가 감히 국정원에 대항하겠다는 거야. 그림자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항? 아니, 난 그냥 강민준 소령님의 빚을 받으러 가겠다는 거야. 뭐라고? 8년 전 네가 팔아넘긴 그 정보 때문에 우리 소령님이, 내 팀원들이 다 죽었어. 하윤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네가 그 값을 치를 시간이라고. 전화를 끊은 하윤이 하준을 찾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준이 의자에 묶여 있었지만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누나 맞지? 하준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하윤이 하준을 풀어주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근데 누나, 저놈들 너무 무서웠어. 하윤이 하준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끝났어. 하지만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이야. 국정원 지하 사무실에서 그림자가 부하와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장님, 이하윤 그년을 대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보안팀장이 물었습니다. 내 손바닥 안으로 직접 불러들여야지. 이 건물 안에서 그년의 숨통을 끊어버리자고. 그림자가 국정원 건물 도면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미끼가 필요해. 아주 달콤하고 거부할 수 없는 미끼 말이야. 어떤 미끼를 쓰실 생각이십니까? 그년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뭘까? 바로 내 비리 증거겠지. 그 증거가 지하 7층 서버에 고이 잠들어 있다고 흘려. 그림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에 목마른 그년이 분명히 물 테니까. 한편 안전가옥에서 하윤이 기드온과 채팅하고 있었습니다. 하윤, 방금 아주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어. 뭔데? 말해봐. 김태수의 모든 비리 증거가 국정원 지하 7층 메인 서버에 보관되어 있다는 내부 제보가 들어왔어. 하윤이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기드온,
이건 너무 대놓고 나 여기 있어 하는 거 아니야? 함정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나는데. 나도 알아. 100% 함정일 수도 있지. 하지만 만약, 아주 만약에 진짜라면 김태수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기회잖아. 확인해 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하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림자를 잡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좋아. 국정원 건물 보안 시스템 분석해 줄 수 있어? 훗. 말 안 해도 이미 하고 있지. 환기구 루트가 가장 안전할 것 같아. 기드온이 건물 도면을 보내왔습니다. 3층 외벽 환기구로 침투해서 내부 통로를 이용하면 지하 7층까지 직행할 수 있어. 하윤이 도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보안 카메라는 어떡하고? 그건 내가 해킹해서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30분 정도는 버틸 거야. D-데이 밤 10시 하윤이 국정원 건물 외벽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로프를 타고 3층 환기구까지 올라갔습니다. 기드온, 보안 카메라 차단됐어? 30초 전에 완벽하게 차단했어. 퀸, 서둘러. 하윤이 환기구를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 통로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하윤이 지도를 보며 지하 7층으로 향했습니다. 20분 후 지하 7층 서버실에 도착한 하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방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 역시나 텅 비었군. 이건 함정이었어. 하윤이 중얼거리는 순간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침입자 발견, 침입자 발견, 지하 7층. 건물 전체에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림자가 관제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하, 걸렸구나. 이하윤, 쥐새끼가 제 발로 덫에 걸어 들어왔어. 보안팀 전원 출동. 차장님, 생포하시겠습니까? 사살하시겠습니까?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살려두든 죽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이하윤, 그년을 여기서 완벽하게 제거하는 거야. 하지만 하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기드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드온, 예상대로야. 지금부터 본게임 시작해. 그놈 개인 사무실, 지금 당장 털어. 알았어, 퀸. 시간을 최대한 벌어줘. 하윤이 서버실을 나와 복도로 뛰어갔습니다. 보안 팀원들이 계단을 통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 건물 폐쇄해. 절대 못 나가게 포위하라. 하윤이 반대편 계단으로 도망치며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보안 팀원들이 하윤을 쫓아 올라왔습니다. 하윤이 5층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을 뒤엎어 바리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하윤, 거기 숨은 거 다 안다. 당장 나와라. 보안팀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윤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다른 보안팀원들이 건물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50% 완료. 조금만 더 버텨. 하윤이 사무실을 나와 다시 다른 층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림자가 관제실에서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이 무능한 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계집애 하나를 못 잡아서 이 난리야? 죄송합니다. 건물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변명하지 마.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당장 잡아. 바로 그때 그림자의 개인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차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차장님 개인 사무실 보안이 뚫리고 있습니다. 보안 요원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뭐, 내 사무실 보안이? 이런. 그림자가 자신의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모니터에는 HACKINGINPROGRESS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감히 날 이용해? 서버실은 미끼였어. 그림자가 분노하며 키보드를 내리쳤습니다. 당장 막아. 해킹을 막으라고. 지금 당장.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드온이 하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냈다. 퀸. 방금 다운로드 완료. 그놈 개인 파일 전부 빼돌렸어. 좋았어. 화이트 샌드 작전 유출 증거도 있어? 당연하지. 그것도 있고 그놈 해외 비자금 계좌 내역까지 싹 다 있어. 하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탈출만 하면 됐습니다. 하윤이 기억했던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보안팀원들이 뒤쫓아왔지만 하윤이 더 빨랐습니다. 비상구를 통해 건물 밖으로 나온 하윤이 미리 준비해둔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기드온, 나도 탈출 성공했어. 수고했어. 고생했어, 퀸. 파일은 내가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둘게. 그림자가 건물 옥상에서 멀어져 가는 오토바이를 바라봤습니다. 이하윤, 감히 네가 날 속여? 그림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좋아. 이번엔 네가 이겼지만 다음엔 절대 내년 목숨을 놓치지 않겠어. 하윤이 안전가옥에 도착해 가족들과 합류했습니다. 하윤아, 아이고, 무사히 돌아왔구나. 정말 다행이다. 이진석이 딸을 껴안으며 안도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됐어요. 그 괴물 같은 놈, 이제 제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하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8년 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제 손에 넣었거든요. 기드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윤, 방금 김태수가 움직이는 걸 포착했어. 아무래. 도 해외로 도피를 준비하는 것 같아. 하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살겠다고 도망갈 생각이군. 어떻게 할 거야, 퀸? 하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망가게 놔둘 순 없지. 마지막 결전을 준비해야겠어. 국정원 비상회의실에서 그림자가 서류들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차장님, 지시하신 대로 해외 계좌 이체는 모두 완료됐습니다. 부하가 보고했습니다. 좋아. 꼬리 자르기는 끝났고, 이제 마지막 청소만 하면 되겠군. 그림자가 성냥을 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안전가옥 좌표 지금 당장 용병팀에게 넘겨. 알겠습니다. 이하윤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 싹 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처리해. 그림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한편 안전가옥에서 하윤이 기드온과 마지막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윤, 김태수가 지금 항구로 튀고 있어. 거기가 스위스 은행 계좌가 있는 곳이야. 도망칠 줄 알았지. 알겠어. 나도 지금 그쪽으로 간다. 하윤이 가방에 장비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하준아, 아버지랑 어머니, 네가 꼭 지켜야 해. 누나야말로 정말 조심해. 꼭 이겨야 돼. 하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놈들이 여기로 올지도 몰라. 혹시 모르니까 내가 설치한 트랩들 절대 잊지 마. 하준이 집 곳곳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응, 현관문, 뒷문, 창문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어.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걱정 마. 하윤이 항구로 떠난 지 30분 후 검은 차량 3대가 안전가옥 앞에 도착했습니다. 용병들이 차에서 내려 집을 포위했습니다. 목표 확인. 지금부터 돌입 시작한다. 용병 리더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천장에서 연막탄이 터졌습니다. 이게 뭐야? 젠장,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여. 용병들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준이 2층에서 외쳤습니다. 기드온, 지금이야. 시작해.
갑자기 집안 조명이 모두 꺼지고 시끄러운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 뭐야? 불이 왜 꺼져? 이 시끄러운 음악 소리는 또 뭐야? 용병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하윤이 그림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야적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림자가 차에서 내리자 뒤에서 젊은 남자들 5명이 따라 나왔습니다. 하윤이 그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상호, 박진우, 이준석, 너희가 왜 저 사람 뒤에? 모두 707 특수부대 후배들이었습니다. 하윤 선배님? 김상우가 놀란 표정으로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선배님이 왜 여기에 계십니까? 그림자가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선배, 저 여자가 바로 국가를 배신한 중범죄자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후배들이 당황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전현이 우리 군 기밀을 빼돌려서 적국에 팔아넘긴 배신자라고. 당장 체포해. 그림자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김상우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장님, 하윤 선배님은 그런 분이. 시끄럽다. 지금 내 명령에 토를 다는 거냐? 명령이다. 당장 체포해. 후배들이 마지못해 하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박진우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윤이 후배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호야, 진우야, 너희까지 날 못 믿는 거야? 내 눈을 봐. 선배님, 너희를 속인 건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진짜 배신자라고. 8년 전 화이트 샌드 작전. 너희도 기억하지? 김상우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네, 강민준 소령님, 그 작전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때 우리 정보를 적들에게 몽땅 팔아넘긴 쥐새끼가 바로 저 김태수 차장이야. 하윤이 그림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림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 웃기지도 않는군. 증거라도 있어? 어디서 개가 짖나? 뭐해? 빨리 전현 입을 막아. 후배들이 하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윤은 그들을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상호의 주먹을 피하며 그의 팔을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으악! 박진우가 발차기를 했지만 하윤이 다리를 잡아 균형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준석이 뒤에서 하윤을 붙잡으려 했지만 하윤이 몸을 돌려 빠져나왔습니다. 선배님, 제발 그만하세요. 저희도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후배들이 계속 공격했지만 하윤은 그들을 다치게 하지 않고 방어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림자가 권총을 꺼내 하윤을 향해 쐈습니다. 펑!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총에 맞은 건 하윤이 아니었습니다. 김상우가 하윤 앞으로 뛰어들어 대신 총을 맞았습니다. 으윽! 김상우가 어깨를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상우야. 하윤이 김상우를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후배들이 모두 그림자를 바라보며 분노했습니다. 차장님, 지금 무슨 짓입니까? 왜 상우를 쐈습니까? 박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왜 쐈냐고? 내 앞을 가로막는 놈은 누구든 방해가 될 뿐이니까. 그림자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보니 너희들도 다 쓸모가 없어졌네. 여기서 다 죽여버릴까? 후배들이 그제야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이 진짜 배신자였어. 이준석이 권총을 뽑아 그림자에게 겨눴습니다. 거기까지. 다들 총 버려. 안 버려? 그림자가 갑자기 김상호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소리쳤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면 이놈 목부터 그어버릴 테다. 하윤이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김상호,
상호손 나. 놓으라고. 하하. 네가 지금 나한테 명령이라도 하는 거야?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림자가 비웃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윤이 8년 전 민준이 가르쳐준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컨테이너 모서리를 발로 차서 몸을 공중으로 띄운 뒤 그림자의 뒤로 날아갔습니다. 뭐야? 그림자가 놀라는 사이 하윤이 그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크악! 그림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윤이 가슴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내 그림자의 가슴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심판이야. 하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8년 전 당신 욕심 때문에 돌아가신 강민준 소령님과 내 동료들의 피눈물 값이라고. 그림자가 바닥에서 떨리며 말했습니다. 증거 있어? 내년 말 따위를 누가 믿어? 하윤이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증거? 네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모든 증거가 여기 다 있어. 네가 팔아넘긴 작전 유출 내역, 내 놈이 받아 처먹은 검은 돈 계좌까지. 후배들이 그림자를 둘러싸며 분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히 소령님을 당신 같은 버러지가. 박진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윤이 민준의 군번줄을 다시 주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소령님, 저 약속 지켰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검은 차량들이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국정원 내부 감찰팀과 경찰 특공대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이하윤 씨, 이제 정말 안전합니다. 괜찮으십니까? 감찰팀장이 하윤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하윤이 스마트폰을 감찰팀장에게 건네줬습니다. 여기 김태수의 모든 범죄 증거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화이트 샌드 작전 관련 자료도 전부 있습니까? 네. 정보 유출 증거와 해외 비자금 계좌 내역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요. 감찰팀장이 그림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세상에 8년 동안이나 이런 끔찍한 일이 조직적으로 숨겨져 있었다니. 경찰들이 그림자를 수갑을 채우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김태수, 당신을 국가기밀 유출 및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한다. 그림자가 하윤을 지독하다는 듯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하윤, 결국 네가 이겼군. 이건 이기고 지는 승부가 아니었어. 하윤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늦었지만 정의를 되찾은 거야. 같은 시각 안전가옥에서는 하준이 용병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기드온, 빨리 말해. 후방 경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 하준이 2층에서 소리쳤습니다. 다 됐어. 경찰이 5분 안에 도착해. 조금만 버텨. 기드온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들려왔습니다. 용병들이 연막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경찰들이 집을 포위했습니다. 모두 꼼짝 마. 경찰이다. 손 머리 위로 올리고 무기 버리고 나와라. 용병들이 항복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진석이 하준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아빠는 네가 이렇게 용감한 줄 정말 몰랐다. 에이, 아버지, 다 누나한테 배운 거예요, 뭐. 하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전국의 모든 언론이 같은 뉴스를 다뤘습니다. 충격. 8년 전 화이트 샌드 작전에 숨겨진 진실. 국정원 차장의 추악한 정보 유출로 특수부대원들 전원 희생. 고 강민준 소령 8년 만에 드디어 명예 회복. 뉴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태수 전 국정원 차장은
적국에 작전 정보를 판매하여 우리 특수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민준 소령을 비롯한 6명의 대원이 안타깝게 희생되었으며 유일한 생존자인 이하윤 씨의 증언과 목숨을 건 증거 확보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한 달 후 국립현충원에서 강민준 소령의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하윤이 검은 옷을 입고 민준의 묘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묘비에는 대한민국 육군 소령 강민준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윤이 무릎을 꿇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소령님, 저 왔어요. 너무 늦었지만 약속 드디어 지켰어요.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쥐새끼 제 손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하윤이 가슴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이제야 소령님께 돌려드릴게요. 하윤이 군번줄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8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저 혼자만 살아남아서 정말 죄송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복수심도 저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도 다 내려놓을게요. 하윤이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령님, 바람이 불어와 하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민준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에서 하윤을 불렀습니다. 이하윤 씨, 이번 국가를 위한 공로를 높이 인정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복직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윤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제안입니다만 거절하겠습니다. 아니, 왜요? 지금 우리 군에는 이하윤 씨 같은 인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하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의 길고 길었던 전쟁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3개월 후 작은 상가 건물에서 하윤이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피닉스 호신술 체육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진석이 딸을 도우며 말했습니다. 하윤아, 아빠는 네가 이 체육관 연 거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말요, 아버지? 그럼 특히 여성들이랑 힘없는 아이들한테 호신술 가르치는 거, 그거 아주 좋은 일이야. 하윤이 붓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이제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요. 이번엔 싸움이 아니라 평화로운 방법으로요. 개관 첫날 하윤이 체육관 앞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무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윤이 고개를 들어보니 젊은 남자가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연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꺼내려다가 그만 매달리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윤이 한숨을 쉬며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저기 연을 꺼내려고요. 으악, 저 진짜 떨어질 것 같아요. 남자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윤이 몸을 풀고 나무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나무 위로 올라간 하윤이 남자를 안전하게 내려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고요? 하윤이 물었습니다. 남자가 옷에 묻은 나뭇잎을 털어내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저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저기 근처 동물병원 수의사예요. 하윤이 그의 순수하고 맑은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하윤입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하윤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호신술 체육관을 운영해요. 우와, 호신술이요?
정말 멋있네요. 김지훈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 안 그래도 운동 하나 배우고 싶었는데 혹시 저 같은 사람도 수강생으로 받으세요? 하윤이 김지훈의 어딘가 허술하고 허당스러운 모습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환영합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하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소령님, 저 이제 정말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피닉스 호신술 체육관 개관 일주일 후 김지훈이 운동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부터 정말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맞아. 지훈이 90도로 인사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윤이 그의 모습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기본 스트레칭부터 해볼까요? 네. 지훈이 바닥에 앉아 다리를 뻗었지만 손끝이 발가락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으악, 아파요. 선생님, 다리가 찢어질 것 같아요. 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하윤이 당황하며 지훈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첫날부터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괜찮아요. 제가 원래 몸이 좀 딱딱해서 뻣뻣해서 그렇습니다. 헤헤. 지훈이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그 다음 날 지훈이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저기 선생님, 혹시 아침은 드셨어요? 이거 드세요. 이게 뭐예요? 하윤이 가방을 받아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만든 샌드위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뭐 별건 아니고 오면서 직접 만들었어요. 달걀 샐러드 샌드위치입니다.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하윤이 한 입 베어 먹어보니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맛있네요. 솜씨가 좋으세요. 정말요? 입에 맞으세요? 아이고, 다행이다. 지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훈이 또 다른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친구를 데려왔어요. 가방에서 작은 햄스터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자, 인사해. 이름이 땅콩이에요. 우리 병원 마스코트거든요. 하윤이 햄스터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지훈 씨, 여기는 동물병원이 아니라 체육관인데요. 에이, 땅콩이도 운동하고 싶어 해요. 맨날 쳇바퀴만 도는 게 지겹대요. 그렇지, 땅콩아. 지훈이 햄스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윤이 어이없으면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정말 독특하시네요, 지훈 씨. 한 달이 지나도 지훈의 운동 실력은 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지훈이 또 넘어지며 바닥에 굴렀습니다. 하윤이 다가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또 넘어지셨네요. 천천히 하세요. 급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아무래도 몸치인가 봐요. 저 너무 못하죠? 지훈이 풀죽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매일 꾸준히 나오시는 게 중요해요. 하윤이 지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하윤은 자신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허당한 사람에게 짜증이 났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윤이 집에 들어가니 부모님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이진석이 딸을 소파로 불렀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호호. 요즘 너희 체육관에 매일 오는 그 총각 말이야.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지훈 씨요? 응. 그 사람 아주 싹싹하고 괜찮더라. 이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지훈 씨를 어떻게 아세요? 어휴,
어제 아빠랑 마트 가다 우연히 만났는데 어찌나 깍듯하게 인사를 하던지. 그리고 우리 딸 얘기만 나오면 눈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더라.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윤아, 엄마가 보니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 같아. 너도 이제 과거는 잊고 행복할 때가 됐잖아. 하윤이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습니다. 아잉 엄마는 무슨 소리예요? 그냥 학생이라니까요. 에이 누나. 학생이 매일 샌드위치를 싸다 바쳐 햄스터까지 데려오고 하준이 옆에서 끼어들며 웃었습니다. 내 말이 맞지? 그 형 진짜 누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증한다. 한 달 후 지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체육관에 왔습니다. 선생님, 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아니, 우리 병원에 정말 이상한 손님이 와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훈이 하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50대 남자가 자신에게 수술비가 너무 비싸다며 과잉진료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인터넷에 악성 글을 막 올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해요. 저 정말 어떡하죠?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윤이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선생님이 어떻게? 일단 그 사람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건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지 그것부터 확인해 봐야죠. 하윤이 기드온에게 연락해서 그 민원인의 과거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남자는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하윤이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지훈 씨, 이 서류들 받으세요. 이것들을 가지고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세상에, 이걸 다 어떻게 해와.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지훈이 감탄하며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못하시는 게 없네요. 제 구세주예요. 일주일 후 사기꾼이 체포되고 지훈의 병원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지훈이 하윤을 체육관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선생님, 이번 일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지훈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같은 바보 멍청이를 끝까지 도와주시다니. 바보 아니에요, 지훈 씨는. 하윤이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 그냥 착하고 순수한 거예요. 지훈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저기 하윤 씨. 네. 저 용기 내서 말씀드릴게요. 저 하윤 씨를 좋아해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멋있고 대단한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하윤 씨를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져요. 하윤이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 씨, 저는 지훈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저도 뉴스에서 다 봤어요. 지훈이 하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거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지금의 하윤 씨가 좋아요. 그냥 이하윤이라는 사람이 좋아요. 하윤이 지훈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와 함께 있으면 지훈 씨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하윤 씨를 지킬게요. 제가 호신술 열심히 배워서 꼭 지켜드릴게요. 지훈이 우스꽝스럽게 팔을 굽히며 말했습니다. 하윤이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 씨는 정말 못 말리겠네요. 네, 저도 지훈 씨가 좋아요. 하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1년 후 피닉스 호신술 체육관은 동네에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여성들과 아이들이 줄을 서서 수업을 받으러 왔습니다. 하윤 선생님 덕분에 밤길이 무섭지 않아요. 우리 딸이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지 않게 됐어요. 하윤이 학생들의 말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주말 오후 하윤의 집 거실에서 온 가족이 모여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훈도 이제는 가족처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훈이. 라면 더 끓여줄까? 배고프지? 어머니가 지훈에게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어머니. 저 지금 배 터질 것 같아요. 배불러요. 지훈이 배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하윤이 지훈의 어깨에 기대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동물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고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시청했습니다. 그 순간 하윤은 8년 전 민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라. 그때는 복수를 하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이렇게 평범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윤이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왜요, 하윤 씨? 손에 땀 났는데. 지훈이 하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네. 갑자기 뭐가요? 그냥요. 다. 하윤이 미소를 지으며 다시 TV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하윤은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밤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지훈과 함께 웃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학생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꿈을 말입니다. 하윤이 마음속으로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소령님, 저 이제 정말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행복하게요. 거실에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